아주 세속적인 지혜 다시 구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강정선 옮김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축복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모두 존재한다. 우리는 축복과 고통을 양극단에 두고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두를 경험한다. 운명은 다양하다. 삶이란 행운으로만 가득하지도 않고 불운으로만 가득하지도 않다. 이 세상 자체는 무에 가깝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된다. 그러니 인생의 고저에 휩쓸려 다니듯 살지 말라. 연극이 절정으로 치닫을수록 복잡해지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점차 하나씩 해결된다.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듯 당신의 인생이 좋은 결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상상을 하며 오늘을 살아라. 마무리는 반드시 혼자서 하라. 훌륭한 예술가도 제자를 가르칠 때 이 점을 중요시한다. 항상 뛰어난 자가 대가로 남을 수 있다. 지식을 전할 때는 지식의 출처나 핵심 비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것으로 명예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거나 가르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게 만들어야 하고 완벽을 목표로 늘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줄 게 바닥나지 않도록 전부를 내놓지 말고 항상 예비를 두어야 한다. 앞서 말한 사실은 인생에서도 성공에서도 중요한 법칙이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반박하는 기술을 익혀라.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박은 상대방이 정념을 표출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로 뜨뜻 미지근한 불신을 내비치면 상대방은 비밀을 바로 토해낸다. 반박의 기술은 깊숙이 감추어둔 비밀을 여는 열쇠이며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마음과 의지까지도 시험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말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상대는 깊숙이 묻어둔 비밀을 발설한다. 마치 달콤한 미끼로 비밀을 끌어내어 약삭빠른 속임수의 그물로 상대방을 낚듯이 말이다. 당신이 반응을 보류하여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아무도 몰랐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의심하는 척 가장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배움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박의 기술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면 스승에게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스승은 진실을 더 자세하게 강조해서 설명하려 애를 쓰게 된다. 적당한 반박의 기술은 완전한 가르침을 가능하게 한다. 어리석은 실수는 하나로 족하다. 실수 하나면 될 것을 둘로 만들지 마라. 우리는 어리석은 짓 하나를 무마시키려 또 다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무례함을 봐주려다 쉽게 다른 무례함을 낳기도 한다. 어리석음은 거짓과 유사하다. 하나의 어리석음과 거짓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리석음과 거짓이 필요하다. 가장 최악은 어리석음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감출 줄 모르는 뻔뻔함이 더 나쁘다.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실수는 허용해도 두 번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의도를 감추고 망설이는 사람을 주의하라. 사업가는 먼저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든 뒤 공격하여 목표를 이룬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숨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뒤처지다 막판에 속도를 올려 승리를 거머쥔다.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만 않는다면 이 방법은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의도를 눈치챘을 때는 절대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계획을 감추려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 당신이 그 계획을 먼저 발견하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쓰는 책략을 식별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빌미를 마련하는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목표물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먼저 조준하여 시선을 돌린 뒤 재빨리 돌아서서 원래 목표물에 방아쇠를 당긴다. 따라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 수 있을지 알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명쾌하게 표현하라. 간단한 생각도 힘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마음, 판단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들어가는 입구는 크지만 출구가 작은 사람이 많다. 또 생각의 크기보다 말의 크기가 큰 사람도 있다. 의지를 다지고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 찬사를 받는다.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존경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악평을 피하려면 모호해지는 편이 낫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과 생각을 분명하게 연결하지 못하는데 청중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너무 깊게 신뢰하지도 너무 쉽게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정을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그 문이 관대함의 문이라면 훨씬 더 안전한 문이 될 것이다. 과거의 복수는 현재의 고통이 된다. 나쁜 짓으로 기뻤다면 나중에는 슬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집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하라. 아집은 정념에 사로잡혀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난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싸움으로 만든다. 이런 사람은 강도와 같아서 교제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모른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나라를 폭동에 휩싸이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모든 것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 다스리려 하고 바람직한 결과는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괴팍한 태도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면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문제에 뒤덮이고 하는 일마다 실망만 안게 된다.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분하라. 요즘처럼 위선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위선자처럼 영악한 사람보다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도록 하라. 진정성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겉과 속이 한결 같으면 사람들이 감동받는다. 또 현명함을 교활함으로 보지 말아야 하듯이 진정성 있는 사람을 순진한 사람으로 축소해서 가지 말아야 한다. 교활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 솔직한 사람은 겉과 속이 한결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만 동시에 속기 쉽다. 따라서 속임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지녀야 한다. 진정으로 위대한 능력은 속임수를 구별해내는 능력이다. 황금의 시대에는 단순함이 번성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철의 시대에는 교활함이 번성한다.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위선자로 간주되면
불신을 불러 일으킨다. 용맹이 없다면 교활함도 괜찮다. 사자의 가죽을 입을 수 없다면 여우의 털이라도 입어라. 시대를 따르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평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될 때는 영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용맹이라는 큰 도로를 택할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새끼를 선택하라. 힘보다 기술이 더 효과가 있는 법이다. 명민함으로 용기를 이길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업신 여겨라.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그러하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창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무례하게 굴며 어리석은 짓을 도맡아서 한다. 무례한 사람과 쉽게 사귈 수는 있지만 헤어질 때는 언제나 불쾌하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다. 또 언제나 말꼬리를 잡아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이들은 심판의 모자를 거꾸로 쓰고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심과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무례함이라는 세상 속에 사는 괴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신중한 말은 지혜의 증거다. 혀는 예수와 같아서 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묶어두기 힘들다. 말은 영혼의 맥박과 같다. 명의가 맥박만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건강을 판단할 때 영혼의 맥박, 즉 말을 먼저 살핀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겪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다스린다. 말을 아껴 쓸데없는 근심을 만들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신중하며 로마 신화의 야누스, 출입문의 신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관장함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르고스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모스, 불평, 불만, 야유의 신은 인간의 가슴에 창을 내지 말고 손에 눈을 달아달라고 했어야 했다. 괴짜가 되지 마라. 그 이유가 허세이든 부주의함 때문이든 괴짜가 하는 기이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개인의 자질이 너무 특출나다 보면 종종 별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별난 행동은 그 사람의 뛰어난 자질을 되레 결점으로 만들어버린다. 추한 행동은 추한 외모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안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별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괴짜로 각인되지 마라. 그러면 조롱받거나 악에 찬 공격을 받게 된다. 일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요령 있게 해결하라. 모든 사물은 부드러운 면과 거친 면을 함께 지닌다. 실타래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잘 풀릴 때도 있고 더 엉켜버릴 때도 있다. 적을 공격할 때도 칼날로 공격해야지 창의 자루로 공격하면 큰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요령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잘못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리한 사람은 쉽게 풀리는 쪽을 잘 찾아낸다. 같은 사물이라도 어떤 불빛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따라서 제일 잘 보이는 쪽을 선택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맞바꾸지 마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타고난 성질을 잘 보고 쉽게 풀리는 지점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법칙이다. 당신이 가진 최대 약점을 파악하라. 눈에 띄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폭군이 되기 쉽다. 따라서 신중함과 동맹을 맺어 약점과 전쟁을 시작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선포하라. 약점이 드러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특히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약점을 보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최고 결함을 이겨내면 나머지 결함도 쉽게 이길 수 있다. 친절을 베풀어라. 대부분의 사람은 받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사람은 본디 의심을 하면서도 나쁜 행동에 쉽게 설득된다. 나쁜 행동은 다른 사람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선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영향이 크다. 선한 쪽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북돋아줄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선심을 베푸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이란 없다. 그 가치가 아주 작은 방일지라도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첫 인상에 노예가 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들은 첫 마디에 꽂혀 다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거짓은 항상 진실보다 앞서간다. 거짓이 진실과 동행하면 진실이 머물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말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처음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술통은 처음 담았던 술의 향기를 간직한다. 술통처럼 처음 들은 말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교활한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악인은 이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재빨리 현혹한다. 그러므로 다음 말을 들을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아라.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한쪽 귀를 열어두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 기다려라. 첫 인상의 노예가 되면 능력을 쌓을 수 없다. 이는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험담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더더욱 안 된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는 증오를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수의 대상이 되며 다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험담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것을 단골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움을 받는다. 이런 사람과 혹여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안목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나쁜 말이 되돌아온다.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에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보아라.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깨우쳐라. 늦기 전에 눈을 떠라.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며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근심이 더 많아진다.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가서야 겨우 눈을 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멸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깨우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사람 주위에는 그를 농간하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려 하지 않는다. 원래 존재하기를 다른 사람이 무감각해지도록, 즉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장님이 주인인 말은 불행하며 이런 말은 절대로 날렵해지지 못한다. 완성되기 전까지 남에게 보이지 마라. 사람들은 완성품에만 만족한다. 모든 일의 첫 시작은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기형적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면 그 모습만 기억된다. 미완성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으면 완성된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음식을 한 번에 삼키면 부분의 맛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음식 전체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작품도 전체를 감상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하나가 전체로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정은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도 준비 과정만 보면 식욕이 돋기보다 입맛이 떨어진다. 훌륭한 거장도 자기 작품의 초기 과정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자연에게서 배우자 자연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않은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없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하라.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즐겁기보다 불편해진다. 입맛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식을 강요하면 상대방은 불쾌해한다. 어떤 사람에게 즐거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 또 도움을 주려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면 즐겁게 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감사와 보답을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다. 칭찬할 의도로 건넨 말이 모욕으로 오해받아 호되게 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화할 때도 취향을 무시한 대화는 지루할 뿐이다. 명예가 달린 중요한 일은 혼자서 하라. 상대방의 허점을 쥐고 있지 않은 이상 명예가 달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예가 달린 비밀을 침묵했을 때 상호 이익이 되게 하고 폭로했을 때 둘 다 위험하게 만들어라. 명예가 달린 일은 파트너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명예도 지켜준다. 절대로 당신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맡았다면 아주 조심해야 한다. 당신에게 불리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위험 부담 및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 부탁하는 법을 배워라.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탁의 기술을 쓸 필요가 없다. 반면에 1000마디가 모두 아니요 인 사람에게는 적당한 때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일 때 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의도를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쁜 날이 호의를 베푸는 날이다. 내면의 기쁨이 가득해야 밖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상태라면 당신이 부탁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은 거절을 위한 거절의 날이기 때문이다. 또 슬픈 일이 일어난 직후도 좋은 때가 아니다. 부탁받는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면 승낙받는 확실한 방법은 미리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미리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미리 호의를 베풀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다.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강하게 느낀다. 똑같은 보답이라도 나중에 주면 그 보답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단순 보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나중에 보답하지 말고 미리 베풀어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아라. 이 미묘한 기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가능하다. 비열한 자에게 미리 건넨 보상은 원하는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 상사의 비밀을 발설하지 마라. 상사의 비밀을 공유하면 공유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는 빈 껍데기와 같다. 많은 사람이 친구에게 상사의 비밀을 털어놓은 일로 신세를 망친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자신의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비밀이 더 두드러질 뿐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추함을 알려주는 거울을 깨뜨린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날 것 그대로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 한번 비호의적인 모습으로 비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호의적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무에게도 지나치게 신세지지 마라. 특히 위대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지언정 신세지지는 말아야 한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 또한 위험하다.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 특히 군주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비밀을 공유했기에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려 이성과 권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릴 수 있다. 그러니 비밀은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라. 부족한 면이 없다면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법한 사람이 많다. 부족함이 해결되어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금만 보완되면 훨씬 더 놀라운 재능을 보일 사람도 있고 자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진면목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인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이 먼저 알아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성이 부족하면 쉽게 들킨다. 어떤 사람은 조직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도 신중한 사람은 습관을 제2의 천성으로 삼아 부족함을 보완한다. 핵심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따지지 마라. 따지는 능력보다 분별력이 훨씬 중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알면 무기가 무뎌진다. 무기의 끝이 너무 뾰족하면 쉽게 굽어지거나 부서지기 때문이다. 상식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잘 아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들지 말아야 한다. 말이 장황해지면 분쟁이 일어난다. 차라리 건강한 판단력을 지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어리석음을 이용하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패를 종종 이용한다. 때때로
어리석어 보이는 곳에 가장 훌륭한 지혜가 담겨 있을 때가 있다. 물론 진짜로 어리석으면 안 되지만 어리석은 척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어리석은데 홀로 지혜롭고 모두가 지혜로운데 홀로 어리석다면 별 소용이 없다. 각각의 무리에는 각자의 언어가 있다. 어리석은 척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어리석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호감을 얻고 싶다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의 가죽을 입어라.